저, 자, 1파트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마지막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자,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요. 이루어진 후에는요. 어떤 문제가 우려되냐면 자,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지역은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은 되지만 도저히 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거든요. 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냐면 이 지역에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다고요.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도로나 주차장 같은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치가 좀 곤란해서 이 지역은 개발의 밀도를 낮추려고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건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있다는 거거든요.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규제를 더 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규제를. 그러면 뭘 규제하거나 강하냐면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시작하는 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여기 바늘땅이나 동성로 같은 데는요. 개발의 밀도가 좀 어떻습니까? 개발의 밀도가 좀 높다는 거거든요. 건물이 많이 너무 높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고. 그래서 도로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니까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여성분들 뭐 피부 이런 게 좋을 때 아니면 나쁠 때? 좋을 때 관리합니까?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관리한다지. 피부가 좀 안 좋으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관리. 피부가 좋을 때는 뭘 먹어도 좋지. 근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피부가 푸석푸석해. 나 피부를 좀 관리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피부 상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관리한다는 말은 더 규제하거나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반시설 분담구역은요. 자, 우리가 개발 행위를 하다 보면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 우리가 주로 신도시가 들어선 적 있습니까?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도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래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요. 개발 행위를 완화시켜 주거든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긴 하지만 기반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도로 주차장에 설치하는 비용은요. 설치하는 본인이 돈을 부담하라고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 성격이 비슷해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위에 거는 설치가 곤란해서 더 규제가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설치가 필요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요. 완전히 성격이 반대되는 성격이라서 하나의 지역에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개 구역은요. 자, 몇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저 두 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있죠? 저 두 개 구역 지정하는 사람 똑같거든요. 누가 지정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저 두 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요. 자, 그러면 이들은요. 앞으로 저 두 개 구역 지정할 때 지정하는 절차 있죠. 지정할 때 절차는요.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요. 공보에다가 고심하면 됩니다. 지정한 사실을 고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 두 개 구역은요. 끝에 보니까 둘 다 구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까? 구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저 두 개 구역은요. 용도구역의 종류는 아닙니다.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우리 도시군관리구역을 결정해내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몇 가지 있습니까?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 종류 몇 개 있으냐고. 아니 제가 손가락 펴고 있잖아요. 용도구역 종류 5개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조용구역, 수산자원보구역, 입지규제 체수구역 이것만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두 개는요. 구역이라는 말이 붙었다 해서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 두 개 구역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두 개 구역은요. 자, 그리고 저 두 개 구역 아까 지정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특광,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들이 저 두 개 구역 지정할 때 지정하는 기준 있죠?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기준은 정합니다. 기준만 정해요, 국장은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고, 이제 차이점이 몇 개 있을 텐데요. 자,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요. 자, 214페이지 가시면요. 자, 먼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나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개발도 관리구역은 지정은 특, 꽝, 특자, 특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의 밀도가 높아서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있죠? 그 용도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주거나 상업, 공업적입니다. 이들이 주거나 상업, 공업적으로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곤란한 지역. 곤란에다 동감 써세요.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아까 지정은 누가 한다고 했는데? 특강, 특자, 특도, 시장수가 지정한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있죠? 지정 기준 밑줄 꺼두세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감 써세요. 자, 우리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이 지정한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라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이 사람들이 하지만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 기준만 정하는 겁니다.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요. 215페이지에 3번에 지정 절차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요.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아까 제가 이 지정권자들이 지정한 절차가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고, 밑에 고시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 지정권자들은요, 앞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가지고 공고에 고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정권자들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거기 심의 옆에다가 주민의 의견 X라고 적어주세요. 그 주민의 의견 듣는다는 말 없죠? 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권자는요,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 안 하냐면요, 밑에 지정의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가로 4번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강화 중요하죠? 강화. 이때 2번에 그러면 강화하는 범위가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자, 용적률 최대한 대 몇 퍼센트? 용적률의 50% 밑줄 꺼주세요. 에서 어떻게 한다고? 강화 동감 쳐세요. 우리 지금 반월당이나 동성로 같은 데는 개발 밀도가 좀 높습니까? 건물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죠? 높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개발의 밀도가 좀 높아.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기존에 최대한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지역의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대구 광역시장님이 이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몇 퍼센트? 용적률의 50%를 강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몇 층까지만? 10층까지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계란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이 50%가 줄어든다고요. 용적률 50%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용적률 50% 강하니까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광역시장님이 이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왔대. 주민들요, 바로 물병 날라다닙니다. 예. 누가 좋아하겠어요? 용적률 50%를 낮추게 하는데.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50%를 낮추라는 것은 수익성이 반으로 떨어지거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거예요. 강화시키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걸 이해하면 쉽거든요. 이해하면. 외우지 마시고. 왜 주민의 의견 안 듣는지.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까? 나와 있나요?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자, 반드시 지정할 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에 지어야 됩니다.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하나의 지역에 중복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중복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필요한 지역. 그 필요에다 동함 쓰세요. 대상으로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단순 비교인데 아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 개발 밀도 갈고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두 개. 이 단어 구분 안 됩니까? 단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 곤란한 지역은 개발 밀도 갈고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1번에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 나 있습니까? 아까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 갈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 했죠? 특가. 특자 특도 시장구수가 지정한다고 했죠? 지정권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한다 안 있습니까? 아니, 제발 공법 할 수 있다 하였다 신경 쓰지 마세요. 중개법이 아니라고. 공법이란 과목은 제발 수험생들 문제 푸실 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가지고 틀리게 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 찌질한 과목 아니라고요. 공법이라는 과목은 제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중개법 공부하시다가 공법 보면요, 다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찾고 있다고.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닌데 시험에서 공법은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중개법은 그거 맞아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거 틀리게 되는 문제지만 공법은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발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은 어디냐면요, 자, 박스에 1번 가시면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재개정을 위하여 행위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동그라미 쳐주세요. 해제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행위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행위시한을 어떻게 준다고 했죠? 행위시한을 완화해주는 지역이라고 했죠?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지역의 의미 있죠? 행위시한을 완화시킨다는 의미, 이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의미라는 것은, 자, 기존에 이 지역이요,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변경돼 가지고 용도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변경되냐면 준주거적으로 변경됐다고?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이 뭐였는데? 농지역이었다가 이게 준주거적으로 변경하게 되면요, 이 지역은요 행위시한이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이 의미. 자, 우리 농림적은요, 건폐율 20에요. 용적률 8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준주구조로 바뀌죠? 그럼 이 적은요, 건폐율이 70에요. 용적률이 500으로 바뀌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는 적은 행시한이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행시한이 완화되면서 대박 나는 거지. 집값이, 땅값이 엄청 오른다는 거거든요. 이런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적은요, 농림지역이었다가 준주구로 변경되면요, 앞으로 여기다가 뭐 많이 들어올까요? 아파트 같은 거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추가적으로 도로가 더 필요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만일에 이 지역이요, 기존에 준주거였다가 농림지역으로 만약에 변경되죠? 이 지역은 행시한이 완화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행시한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낮추는 거니까. 행시한이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런 지역은 지정을 못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지역은 지정하면 안 된다고. 행시한이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이 말의 의미. 여기가 원래 준주거였는데 농림지역으로 변경되죠? 쪽박 나는 거지 먼저. 땅값 뚱뚱 떨어지고. 행시한이 강화되는 거니까. 말뜻 이해됐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면 돼요. 자, 이제 217페이지에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특가, 특도 시장 군수는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려면, 자, 주민의 의견 밑줄 그어주세요. 들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명칭이나 위치, 면적, 지정일자와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및을 지자체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떻게 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 개 구역 지정하는 절차는요, 지정권자 또 똑같아 있고, 지정하는 절차도 지방도시내 심의 거쳐서 공고에 고시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기 전에 개발밀도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듣고 안 듣고, 주민 의견을 안 들었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차이 구분되십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출제원들이 잘 물어보겠네요.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고. 이게 헷갈리니까. 시험에 물어보는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자, 반드시 1년 이내에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지정 기준 나와 있습니까? 양걸 3번에.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은 누가 했는데? 지정은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들이 지정할 때 지정 기준 있죠? 밑줄 꺼두세요.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선발 따라 누가 정한다고? 국장 동감 서세요. 헷갈리죠 이거. 국장은 지정 기준만 정합니다. 지정하는 사람하고 지정 기준 다르다고요. 자, 1번에 그러면 앞으로 국장이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해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되고,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이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일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지역에다가요, 지금 이렇게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자, 여기를 개발밀도 갈고요, 여기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아까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 중복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요. 자, 이제 3번 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나와 있습니까? 자,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요, 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요,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만일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양갈로 4번 보기 전에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양갈로 3번. 아까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있죠?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 자 아래와 같은데 양갈로 3번에 1번에 박스 도로 있습니까? 2번에 공원 있나요? 3번에 녹지, 4번에 학교, 5번에 수도, 6번에 하수도, 7번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있죠? 이런 시설들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 종류 중에서 4번 있습니까? 4번에 학교 중에서 어느 학교는 지어야 돼요? 가로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지어야 된다고 했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뭐냐면 대학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대학은 지어야 돼요. 거기 어렵게 적어놨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대학이라고 적어두세요. 대학은 지어야 된다고. 대학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립이 많죠? 국공립보다는. 그래서 사립은 일종의 그게 재단 소유거든요. 재단. 학교 재단. 재단 소유다 보니까 이건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도 아닌데 초중고는 맞습니다. 초중고는 맞지만 대학은 아니에요. 어렵게 기억하지 마시고 대학은 지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4번에 의제 및 해제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되면요. 설치 계획은 이거 몇 년 내 수립이 되면 1년 내 수립이 되는데 자 만일에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설치 계획을 수립 안 하면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1년 되는 다음날 밑줄 그어주세요. 1년이 되는 다음날 밑줄 그어두시라고요. 다음날 동그라미 써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지정고시 되면요.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요. 일정한 개발행위 한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부가 대상 행위 있죠. 그러면 모든 개발행위한테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개발행위한테 설치 비용을 부과시킨다는 거거든요. 양갈번에 부가 대상 나와 있습니까?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시설로서 그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 밑줄 그어주세요. 하는 건축물의 어떤 행위? 신축 동그라미 쳐주시고 증축 동그라미 쳐주세요. 행위로만 하는 겁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 행위는요. 자 적어도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어떤 건축물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신축이나 증축 행위로만 합니다. 모든 개발 행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신축이라는 것은 없는데 새로 짓는 거, 증축이라는 것은 있는 건축물을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거, 증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행위가 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요.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게 대상 행위라고요.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행위만을 부가 대상으로 봅니다. 자,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우리 그 220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부가 및 납부식이 나올 거거든요.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이거 부과는 누가 시키는 거냐면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있죠? 특과, 특자특도 시장구수가 부과시키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들은요. 아까 납부 의무자가 누구였죠? 납부 의무자가 어떤 행위 하는 자? 200점 초과는 신축, 증축에 하는 자. 이들이 납부 의무자라고요. 이들이 나중에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요. 이거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받는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이거 부과시키냐면 2개월 내에 부과시킵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있습니까?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받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부과시기는. 그러면 이 납부 의무자는요, 설치 비용에 대해서 이걸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이번에 납부시익이 있습니까? 납부 의무자는요, 나중에 건축허 받고 나서 신축 증축하게 되면요, 공사 끝내고 나면 우리 건축부에서 배울 텐데 사용 승인 받아야 돼요. 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동감 2번에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설치 비용 이거 부과는 언제까지 하는 거고, 허가받는 날부터 2개월 내에 부과시키는 거고,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거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요, 기반 설치 비용 이거 납부하는 방법이 있죠. 납부하는 방법은요, 자, 원칙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자, 하되 다만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란 납부 있습니까? 이거 물납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물납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납도 된다고요? 원래는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되는데 부과 대상 토지나 이와 비슷한 토지란 납부란 말은 가로 안에 물납이라고 돼 있죠?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고요? 세법 수업 한두 번 했죠? 세법 두 번 했습니까? 세법 시간에 물납 배웠습니까? 물납. 네. 그 원래 우리 부동산 세금도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되는데 이건 낼 돈이 없으면 대신 뭘로? 물건이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고.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되는 세금이 몇 개 있었습니까? 뭐 배웠다면서요? 물납 세법이 잘 나올 텐데요? 재산세 물납 되잖아요. 재산세 물납 안 됩니까? 두 번이나 수업했다는데 물납 한 번도 안 배웠어요? 배웠을 것 같은데. 상속세도 되긴 하는데 상속세는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재산세가 잘 나온다고요? 재산세. 제가 소원이 재산세 물납을 한번 내보는 건데. 도대체 내야 될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물납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재산세라는 건요. 뭐 그건 세법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시험엔 잘 나온다고. 그게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도요, 물납이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기반시 설치비용 있죠? 이거 물납으로 된다고요. 우리 공법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세법은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된다고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우리 그 뒤에 내용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까 다음 3월 4월 달에 조금 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매일 정리노트 보시면요, 자, 15번 질문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자,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죠? 아까 제가 하나의 지역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중복 지정 안 된다고 했죠? 15번 틀렸습니다. 자, 16번도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이 지문은 아주 여러 번 나왔거든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몇 퍼센트? 50%에서 완한다, 강한다? 강화 적용합니까? 16번 맞아요, 틀려요? 옳은 질문이죠? 자, 아까 제가 17번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 후시되면요, 이 구역에서 설치계획은 몇 년 내에 수립된다고 했습니까?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1년 내에 수립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1년 내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날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17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수립해야 되죠? 반드시 1년 내 수립됩니다. 1년 내 수립된다고 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되는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3년이 아니라 1년 내 수립됩니다. 숫자 틀렸습니까? 자, 18번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시 물납 인정될 수 있습니까? 18번 맞나요? 맞는 지문이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 파트? 여기 파트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시험에 문제 낼 때. 다만 우리 두 개 있죠, 두 개. 두 개 구역에 대해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예,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안 헷갈려요. 오늘 처음 배워서 그렇지만.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지금 첫 번째로 배운 법률이 뭡니까?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운 거거든요. 지난 3주간. 그래서 이 법률에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가 제일 많다 보니까 12문제라서 제가 3주 동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은요. 부동산 관련 공적 규제 법률 몇 가지 법률을 모아놨는데 6가지 법률 하나의 과목을 모아놓은 거라고. 6개 법률을요. 그 중에서 이제 법률 하나 끝났습니다. 하나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요. 두 번째 법률인 도시개발법 있죠? 도시개발법 배울 건데 여기서 시험 문제 6문제 나오거든요. 6문제. 다음 한 주 만에 다 끝낼 거예요. 도시개발법 한 주 만에 끝낼 텐데 시험 문항수는 6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있죠. 절차상의 특징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